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3일 오후 6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다른 나라 사람도 그런데 어떤 사람을 욕할 때 이 개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개도 인권이 있는지 경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개만도 못한 인간이 많죠. 오죽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김일성이 도끼 만행 사건을 일으키니까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 하는 말을 했겠습니까? 정치인이 이런 욕설을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욕설이 이게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그런 욕설은 사실상 우리 국민들에겐 약이죠. 김일성에게 더구나 우리 동맹국인 미군 장교 두 사람을 도끼로 쳐 죽인 그 김일성을 개에 비유한 것도 좀 개에게는 억울한데 다행히 박정희 대통령은 미친 개에 비교를 했습니다. 미친 개. 박정희 대통령은 진돗개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욕설을 해야 될 때 욕설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구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격이 불칼 같았던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1950년 미국 시간으로 6월 24일 토요일 밤 10시쯤 그분은 자신의 고향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가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딘 애치성 국무장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각하, 큰 사고가 났습니다. 공산군이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그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를 벌컥 냈습니다. 이 유명한 욕설이 son of bitch, SOB 아닙니까? 바로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도 트루먼도 김일성을 개자식으로 본 거죠. 이 화는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승만, 트루먼, 박정희 같은 분은 욕을 하더라도 그 욕을 뒷받침할 만한 논리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김일성을 그냥 마적단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남침을 전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그래도 선전포고를 하고 당당하게 해야지 이렇게 비겁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밴디트 레이드라고 그랬습니다. 밴디트 레이드는 무슨 뜻이냐? 마적단 습격 사건입니다. 마적단 습격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선전포고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이 마적단을 잡아 족치는 작전이다. 그걸 폴리스 액션이라고 그랬습니다. 폴리스 액션을 하는데 무슨 선전포고를 하고 의회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딱 개념 규정을 정했던 사람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그때 전화를 받고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참 불행한 일이 생겼군요. 그런데 우리 영국이 요사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모양인데 영국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UN 안보리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 회의를 좀 소집해 가지고 여러 나라 두루두루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의회 지도자들한테도 의견을 듣고 해 가지고 좀 신중하게 결정합시다 하고 전화기 딱 놓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벌컥 화를 내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며칠 뒤에 해공군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을 승인하고 남침 5일 뒤, 즉 6월 30일에는 육군을 보내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개입되는 거죠. 그래서 7월 5일 선발대, 미 제24사단, 일본에 있던 선발대가 상륙해서 곧장 오산까지 올라와서 최초로 북한군과 교전합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남침한 지 바로 열흘 뒤에 미군이 전개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트루만 대통령이 또 다른 욕설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곤혹스럽게 된 경우를 제가 그냥 흥미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고죠. 사고가 난 게 언제냐 하면은 1950년 12월 5일입니다. 야, 이 12월 5일은 미국도 그렇고 트루만도 그렇고 정말 짜증나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상당히 위기가 감도는 날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때 중공군이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남침을 하고 유행군을 몰아세워 가지고 미군을 비롯해서 한국군 등 유행군 전체가 북한 지역에서 총퇴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5일 전날은 또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은 영국의 애틀리 수상이 달려와 가지고 트루만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한국을 포기합시다. 여기 매여 있다가는 유럽을 놓치게 됩니다. 하면서 트루만 대통령에게 한반도를 포기하고 일본이나 지키고 이렇게 하라고 권유합니다. 이때도 트루만 대통령이 화를 벌컥 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친구가 공격에 처했을 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버리면 우리 믿고 싸웠던 사람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한국을 살리는 거죠. 바로 그 뒷날입니다. 또 이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은 사실상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을 부정했는데 이렇게 중공군이 개입하니까 참 체면이 말이 안 되는데도 메가더는 이 책임을 워싱턴에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얄밉게도. 나중에 트루만 대통령이 꽁 하고 있다가 결국 메가더를 해임하게 됩니다만은 또 이런 가운데서 그 며칠 전에 트루만 대통령이 또 말실수를 합니다. 중공군에 대해서 원자폭탄을 쓸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니까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애틀리 수상이 말리로 왔던 겁니다. 애틀리와 회담이 이틀째 계속되던 12월 5일 저녁에는 트루만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했던 백악관 대변인 찰리 로스라는 사람이 집무실에서 심장마비로 급사를 합니다. 트루만은 이 사실을 기자들에게 발표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로 12월 5일 밤에 워싱턴의 컨스티튜션 홀에서는 트루만의 딸인 마가렛의 독창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트루만은 애틀리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고 딸이 로스의 죽음을 알면 충격을 받을까 봐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루만은 나중에 이를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렛이 미리 알았더라면 공연 중에 찰리 로스에 대한 추도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니까 그냥 노래만 불렀습니다. 나중에 언론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막 비판을 합니다. 자, 이 딸의 공연이 끝난 다음 날 새벽 트루만은 백악관으로 배달된 워싱턴 포스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음악 전문 기자 폴 흉이라는 사람이 쓴 흉입니다. 흉이라는 사람이 쓴 딸에 대한 음악평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흉 기자가 좀 혹평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트루먼 양은 작은 몸이지만 듣기 좋은 목소리와 상당한 자질을 지닌 특별한 미국의 재원이다. 그러나 트루먼 양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 그녀는 상당 기간 단조로웠고 청중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가 없었다. 그녀가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트루먼 양은 몇 년이 지나도 발전한 것 같지 않으며 프로답게 노래를 부르지도 못한다. 그녀는 곡목을 가지고 충분히 교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래를 불렀다. 혹평 중에 혹평이죠. 트루먼 대통령은 딸에 대한 이 혹평을 읽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책상 위의 그 패드에 직접, 그때는 타자로 친 게 아니라 직접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나중에 공개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휴음 씨, 나는 마그레스의 콘서트에 대한 당신의 웃기는 평을 읽고서 당신은 과장을 좋아하는 괴양 덩어리 인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당신은 성공하지 못하면 짜증만 내는 늙은이 같아요. 신문의 뒷부분에 그따위 엉터리 글을 쓰는 걸 보니 개념 없는 인간이고 당신 몸의 궤양이 도진 것 같군요. 언젠가 만나길 바랍니다. 그때는 새 코, 눈이 멍들 때를 대비하여 많은 비프 스테이크와 아마도 지팡이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악담을 했습니다. 그런 악담을 해가지고 봉투에다가 그 편지를 넣고 자기가 직접 3센트짜리 우표를 붙인 뒤에 집무실로 출근을 하면서 백악관 바깥으로 잠시 나가서 거리에 있는 우체통에 집어넣었습니다. 만약 죽은 그 홍보 담당 찰리 로스가 있었다면은 이것을 막았을 텐데 트루먼의 성격을 잘 알았거든요. 불칼 같은 성격. 자, 이 편지가 이제 그 혹평을 한 워싱턴 포스트 휴음 기자에게 배달이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이 편지의 복사판이 유출돼 가지고 며칠 뒤에 태블로이드 신문인 워싱턴 뉴스에 그 전문이 실렸습니다. 마가렛은 다른 곳에서 공연 중이었는데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표현을 하실 분이 아니다고 편지 그 자체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의 반응도 아주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한국 전선에서 미군 장병들이 중공군에 밀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딸을 위한다고 어떻게 저런 글을 쓸 수 있느냐. 수많은 항의 편지가 백악관으로 쇄도했습니다. 트루먼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런 에피소드도 없다. 트루먼 대통령의 위대한 성격을 드높이는 에피소드 사례로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트루먼은 지난 150년 동안에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유일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마음이 아주 넓은 사람이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성격이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는 걸 잘 보여주는데 트루먼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질이 하나 있는데 하나만 들으라면 그것은 역사적 교양이다. 대통령은 역사와 마주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깊이 알고 모든 문제를 다룰 때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은 또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적 감수성, 역사적 교양 이런 바탕에서 위대한 인격이 나오고 또 자기보다 훨씬 더 학력이 좋은 부하들을 부렸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그분 밑에서 일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가장 유명하죠. 딘 애치선 국무장관, 그리고 조지 마샬 국방장관. 역대 최고의 국방장관이고 역대 최고의 국무장관으로 뽑히는 사람입니다. 마샬은 회고록을 쓰지 않았지만은
딘 애치슨 회고록을 읽어보면 천하의 엘리트인 애치선이 트루먼 대통령의 그 지도력, 인간성에 감동하는 장면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 하나 트루먼 대통령의 성품에서 나오는 결단 하나가 바로 방공포로 문제입니다. 그때 미군은 붙잡은 이 포로들 북한에 보내주고 중국 쪽에 보내주고 중공군 포로든지 인민군 포로든지, 그리고 북한에 잡혀있는 주로 미군 포로를 송환받아야 되겠다. 무조건 송환 원칙, 무조건 교환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데 딘 애치선 국무장관이 그렇게 하면은 이 방공포로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서 죽는다. 이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송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방침을 정했는데 트루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해가지고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휴전 협상 때 포로 문제를 가지고 한 2년 동안 끌게 됩니다. 그때 눈 질끈 감고 뭐 방공포로든 침공포로든 포로는 무조건 다 보내고 우리 미군 포로나 송환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랬으면 전쟁 일찍 끝났을지 모릅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2년 동안 더 전쟁을 해가지고 수많은 미군이 죽었죠. 그러나 역사는 이 또한 트루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 중의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6.25가 났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 개자식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한 그 덕을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